네, 오늘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콜라보된 상속세, 세금, 그리고 분쟁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2회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네. 지난 1회에는 우리나라 상속세의 과세 체계나 그다음에 상속세율 그리고 이제 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회계사님, 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대략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죠? 예, 1회는 저희 나라 상속세 과세 체계가 피상속인의 전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는 유산과세형이다. 요 말씀을 드렸고, 네. 납세 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상속을 하면 상속인한테 이제 재산이 가면서 상속인이 연대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요 말씀하고, 네. 그래서 상속세 과세 표준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세 과세 표준은 간단하게 상속 재산에서 그 5년, 10년 증여 재산을 합산하고 용도 불분명 재산 및 채무를 더한 그런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를 뺀 그런 과세 표준이 나와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세 세율은 1억, 5억, 10억, 30억입니다. 그래서 10, 20, 30, 40, 50으로 해서 30억 초과는 50%가 과세된다는 세율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각종 공제를 말씀드렸는데 배우자 공제가 이제 6억부터 30억까지,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이 적용이 되니까 우리나라 규정상 이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15억 정도는 이제 상속세가 별로 안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나라는 상속의 과세는 그 상속 재산 전부를 놓고서 연대해서 상속인들이 이 상속세를 내게 되는 산정하는 방식이고, 상속인 별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에서는 상속을 받는 금액이 1억, 5억, 10억, 30억으로 나뉘어서 그 구간에 따라서 상속세율이 10%에서 50%까지 그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고요. 공제에서는 가장 크게 되는 공제가 배우자 공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공제가 있겠고, 망인 사망 당시가 상속 개시 시인 건데, 망인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의 경우에 사망 개시부터 10년 이내의 것까지,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대한 것은 뭐 5년까지 이런 부분이 상속세율을 따지는 데 있어서 기본 상속재산에 들어오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오늘 얘기할 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일단 상속세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죠.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협의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배가 됐단 말이죠. 근데 협의에 의해서 분배를 했는데 우리 뭐 각자 가져갈 거 뭐 계산을 잘못했어.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때는 이미 상속세는 이제 신고를 했고 분할 협의를 하기는 했는데 뭐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어라고 봐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그래서 세법에는 6개월의 신고 기한을 주고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경과해서 그 상속인들끼리 협의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과세가액이 변동됐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이 이제 분배가 됐는데 이게 상속세 신고 기간이 6개월인데 그 분배가 되는 저지로 상속세를 신고를 한 건데 계산 잘못했어 라고 하고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다른 상속인한테 더 줬단 말이죠. 더 줬어.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이쪽에 넘겨야 맞겠다 계산이. 그래서 A라는 상속인한테서 B라는 상속인으로 다시 갔어요. 근데 뭐 실질은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좀 잘못 계산했어. 그리고 서로에 간에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해가 갔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렇게 이전이 됐을 때 그게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6개월 이내에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겠죠.
증여세를 안 낸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됐는데 상속인 중에 일방이 부동산의 경우에 상속 지분대로 등기할 수가 있죠. 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는 거죠? 보통은 상속세 신고 기간 내에 상속 등기를 해야만 뭐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 중 누구라도 상속 대위 등기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상속인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상속인을 채무자로 해서 네.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 네. 그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서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선행 조건으로서 대위 등기를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인의 채권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망인 명의의 부동산이 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근데 뭐 상속인 중에는 뭐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이제 3분의 1의 지분씩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뭐 협의가 안 돼요. 내가 더 가져가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녀 3명 중에 1명이 3분의 1씩으로 대위 등기를 해버릴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상속인이나 또는 이제 뭐 피상속인의 채권자도 될 수 있고, 네. 그들이 일단은 상속인으로 등기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뭐 재산 부분을 집행을 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상속인들의 어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히 안 됐을 경우에 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는 거고요. 네. 이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돼가 소송을 통해서 상속재산 분할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청구인과 상속재산 분할 상대방이 있는 건데 뭐 상속인 5명이에요? 그럼 청구인이 2명이 되면 나머지 3명을 상대방으로 해야 되고 청구인이 1명이면 나머지 4명을 상대로 상대방으로 지정을 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실 상속 개시시라고 하는데 그때 있는 재산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망인이 살아 생전에 이제 주신 것들 네. 상속인들한테 준 금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법률 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죠. 그렇죠. 특별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인이 살아가실 때 받아간 게 있으면 그것까지 싹 합산을 해서 상속재산으로 뭐 간주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상속재산으로 특정을 해서 많이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망인 재산에 대해서는 많이 가져간 사람은 못 가져가거나 아니면 조금만 가져가거나 정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의 균등한 분배를 바라는 취지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망인의 재산을 싹 조회를 하고 또 뭐 때에 따라서는 각 당사자의 금융 계좌나 또는 뭐 부동산 이런 걸 조회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죠. 네. 보통 얼마 걸리죠? 통상 일반적인 소송과는 틀리게 뭐 금융조회라든가 각종 사실조회, 증거시청을 통한 회신을 받고 하면은 1년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도갈 확률이 높고요. 네. 뭐 적어도 1년이 걸리는군요. 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뭐 대위 등기를 했어. 그래서 아파트가 한 채가 있는데 상속인들이 3명이 있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돼 있어요. 근데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결정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누면 안 되고 A, B, C 중에 A, B는 가지면 안 되고 C가 다 가져야 된다. 왜냐면 A, B는 왕창 이미 가져갔으니까. 그러면 A, B의 3분의 1이 돼 있던 게 결론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C한테 다 변경이 되죠.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버려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안 특별한 하나요? 사유죠. 특별한 그죠? 사유죠. 특별한 사유인 거죠? 예. 소송 관련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에서도 6개월의 신고 기한이 지나더라도 이런 예들이 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상속 회복 청구 소송 뭐 변호사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런 특별한 사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예. 부과하지 않는. 상속 개시부터 6개월 이내에 그게 다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를 하지 않는다. 하지 그건 않는다. 특별한 이런 경우죠.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상속 회복 청구 시에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상속 회복 청구가 뭐죠? 상속 회복 청구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와는 다르게 민사 소송으로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상속 회복 청구라는 거는 망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네. 그러한 상속에 있어서 어떠한 하자 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가령 뭐 유언장을 위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A라는 특정 상속인한테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네.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유언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상속재산은 다시 망인 명의로 돌리고 나서 네. 분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일반적인 상속회복 청구의 예로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는 이미 상속이 뭐 어떻게든 이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망인의 유언장이 나타난 거예요. 유언장이 나타나서 A가 망인이 이렇게 유언을 하셨어라고 해서 그 유언장에 기해서 자기가 싹 가져갔어요. 예를 들어서 가져갔는데 뭐 보니까 이게 이 유언장 다른 상속인들이 볼 때 이 유언장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이제 유언장이 위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재산이 넘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들을 다투었을 때 그 부분이 입증이 되게 되면 A한테 갔던 것들이 다시 뭐 B, C한테 갈 수도 있는 거죠. 판결에 의해서.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또 재산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도 증여세 부과하나요? 법에 그런 경우에도 다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역시 특별한 경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네. 특별한 경우로 보아서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거네요. 예,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겁니다. 예, 정당한 사유로 보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거는 이제 뭐 회계사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지 못하면 예. 물건으로 내겠다. 상속 재산으로 물납, 내겠다. 예. 그걸 물납이라고 하나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물납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뭐 물납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뭐 어떤 경우에 받아지고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안 받아지나요? 물납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낼 금원이 없다. 그러면 네. 이제 부동산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나 주식일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부동산이나 이제 상장 주식 정도는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물납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근데 비상장 주식이나 이런 거는 좀 요즘 꺼려하는 것 같고요. 사실 비상장 주식은 평가 자체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나 상장 주식 그런 거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사실. 네. 아니 그러면 그게 뭐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국세청의 재량이에요? 이제 물납으로 하겠다 본인이 이제 금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납을 신청을 하면은 예. 그 세무서장이 심사를 해서 네.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근데 그럼. 상속인이 일부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을 하면 당연히 안 받아들여지겠죠. 상속재산 외에도 이제 자기 돈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물납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거나 또 그 물납을 이렇게 신청했는데 아니 이건 안 되고 좀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변경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물납을 전제로 상속인 간의 재산을 나눴어요. 뭐 요건 빼놓고 이렇게 나누자. 근데 이제 물납의 내용이 변경이 되게 되면 야 이렇게 나눴던 게 문제가 있잖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이렇게 상속인들 간에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상속 재산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증여세 안 내나요? 예, 그런 경우에도 법에서 열거하고 있네요. 그것도 특별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상속 개시 후 6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그 상속 재산의 소유권 변동은 뭐 설사 자기 상속인들끼리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안 이건 된다. 또 증여세 내야 돼 이런 거죠. 조심해야죠. 네, 증여세 내야 돼 이런 건데 앞서 살펴본 것들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상속세 그 기간 부분에서 넘겼을 때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거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6개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상속 분쟁이 있거나 이렇지 않는 한은 만약 분할 협의로 이루어질 거라면 꼭 6개월 이내에 다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또 변동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가장 주의할 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6개월 꼭 기억하셔야죠. 네, 6개월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